안녕하세요, 백행입니다. 블로그만으로 5개월 만에 매출 3배가 가능해? 요즘 힘든 한의원이 얼마나 많은데 거짓말 아닌가? 온라인 광고 시장은 거짓이 넘쳐나는 곳이죠. 우선 제목이 어그로인지 진짜인지 그냥 바로 인증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촬영을 시작한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광고 회사들은 좋은 사례만 가지고 누구나 성공 사례가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평균적으로 고작 30개 중에 1개 잘 된 건데 말이죠. 저 또한 스토리가 될 만한 사례 중에 원장님의 컨펌을 받고 업체명 노출 안 하는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100개 중에 90개 이상이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대행사도 있다는 거. TO가 없이 대행을 못 맡길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어딘지 대략 아시겠죠? 한의원 피부과만 전문으로 하는 마케팅을 다시 시작하면서 1등은 못해도 2등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목표를 정했는데요. 이 영상 끝에는 지금까지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고객 유형별 마케팅으로 객단가 올리는 방법도 처음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첫 영상인 만큼 네이버 플레이스 1페이지 알박기 꿀팁도 블로그와 함께 녹여낼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시청하시고 먼저 실행하실 분들 눌러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원 피부과 전문 백행 브랜딩 마케팅입니다. 첫 영상은 한의원 전문 마케팅답게 매출 3천만 원에서 블로그만으로 1억 달성했던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3가지를 풀어야 될까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첫 시작인 만큼 전부 오픈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구독자님이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첫 번째, 유튜브에서 허리 아픈 이유를 검색한다. 두 번째, 인스타에서 주변 한의원에 DM을 보낸다. 세 번째, 네이버에서 근처 한의원을 검색한다. 대부분이 세 번째 네이버에서 근처 한의원을 검색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아픈데 근처 한의원을 가야겠죠. 만약 안양에 산다면 안양 한의원, 안양역 한의원 이렇게 검색을 하겠죠. 이게 지역 기반 검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한의원, 병원, 미용실, 헬스장 등을 찾을 때 내가 사는 지역, 직장 주변, 자주 가는 장소 등 지역을 기반으로 검색을 해요. 그리고 지역 기반 사업으로는 네이버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죠. 네이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플레이스랑 블로그죠. 한의원 피부과도 이를 사업에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병원은 신규 환자나 매출에 큰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은 병원은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역 기반 플랫폼인 네이버를 장악하기 위해 단 하나의 채널만 운영해야 한다면 무엇을 우리는 해야 할까요? 의심할 거 없이 바로 브랜드 블로그죠. 그런데 안양 한의원만 검색을 해봐도 비슷한 형식의 블로그들, 어디서 폰 이미지, 홍보성 글들이 난무하고 효과를 보지 못한 블로그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병원에서 너무 우리 대단하다, 장점만 얘기한다든지 할인 이벤트라든지 이명 증상, 원인 등 논문 같은 형식의 고객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글들이 문제인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어떤 한의원의 블로그가 신뢰가 가시나요? 그리고 첫 문단을 읽고 끝까지 읽고 싶으신가요?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주제와 의미 없는 사진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한참 내려야 글이 보이죠. 과연 고객들의 입장에서 안양역에 괜찮은 한의원을 찾기 위해서 블로그를 들어왔는데 첫 문단부터 이런 상태면 끝까지 읽고 싶을까요? 5초도 안 돼서 이탈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리 상위 노출이 된다 한들 글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고객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소비자 만족 지수 1위 이미지가 나오죠. 그리고 이런 글로 시작합니다.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을 만큼 연세가 많지도 않으셨고 등산용 스틱을 짚고 오시는 걸 보면 요통으로 거동이 많이 불편한 것이 분명해 보였죠 라고 시작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진료실에 들어오는 한 분의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스토리로 시작을 합니다. 글이 아닌 스토리, 이야기를 블로그로 전달하네요. 어떠세요? 더 읽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스토리 안에는 블로그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감 포인트, 원장님 진료 철학 등이 함께 담겨져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만 봐도 차이점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상위 노출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상위 노출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케팅의 본질은 매출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 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꼭 매출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블로그 제목에 후킹을 왜 넣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블로그 제목을 보고 후킹적인 요소 때문에 노출 대비 클릭료를 높일 수 위함이겠죠. 만약에 원장님 브랜딩이 왜 필요한지를 물어본다면 반대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장님께서 세무사가 필요해
알아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 서울 지역 1등 세무사. B. 한의원 전문 세무사. 이 두 세무사가 있다면 원장님께서는 어디에 먼저 문의를 하고 싶으신가요? 한의원 전문 세무사가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결국 우리도 고객에게 비춰졌을 때 똑같습니다. 한의사님의 브랜딩은 곧 우리 한의원의 대표 전문성이 되는 거고, 이를 주변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거죠. 그리고 상위 노출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다면 고객이 10명 유입시킬 수 있는 걸 상위 노출로 100명을 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 이 모든 마케팅 요소들은 중요한 것이고 매출을 높이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최근 블로그들은 상위 노출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고객을 설득하는 글쓰기나 전환을 하는 방법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글을 작성하면서 상위 노출까지 할 수 있는 블로그를 운영하자입니다. 어떤 블로그를 운영해야 매출이 성장할까요? 안양 한의원을 검색하고 블로그를 보시면 다 비슷한데요. 우리 병원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병원 원장님은 서울대 출신이에요. 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광고성 글들만 보여요. 이제 형식적이고 광고성 짙은 글로는 더 이상 고객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한방 다이어트란 무엇일까? 추노요법은 무엇일까 등 이런 획일화되고 환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뻔한 정보가 아니라 한방 다이어트 진료 과정은 이렇고 원장님은 한방 다이어트를 이런 방식으로 이런 철학으로 진료하시고 찾아온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해 드렸다는 이런 전 과정을 블로그를 통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이고 도움될 수 있는 글을 본 고객은 아,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나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네 라고 느끼고 원장님에 대한 신뢰도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예전 렛민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죠? 거기서 출연자의 스토리를 먼저 공개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로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유명해지신 건 아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 스토리 안에는 출연자를 통한 공감대 형성, 원장님 진료 철학, 환자를 생각하는 진정성이 보여지면서 자연스럽게 신뢰감까지 생겼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포 애프터로 완벽한 변신을 보여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줬죠. 시청자들은 이를 통해 희열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어디 성형외과 원장님이시지라고 엄청난 반응을 보였죠. 그 방송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냐면 렛미 시즌5가 2015년도 9월에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검색이 되고 있어요. 아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렛미인이 말해주는 건 그때부터 고객은 결국 스토리 있는 마케팅을 원했고 선호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은 왜 블로그를 굳이 볼까요? 위치가 궁금해서? 이건 플레이스만 봐도 쉽게 찾겠죠. 인테리어? 굳이 블로그까지 인테리어를 보려고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블로그를 보는 이유는 사진도 있겠지만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글을 읽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핵심은 블로그의 본질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건데요. 블로그의 본질은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먼저 파악한 후에 상위 노출, 다른 블로그 기술을 실천하자는 겁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네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집중력을 조금 더 높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블로그만으로 월 3천만 원에서 1억까지 3배를 성장시켜 줄 수 있었는지 이해하실 테니까요. 하루는 병원 마케팅 담당자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블로그를 매일 쓰는데 문의가 오지 않습니다. 잘 되는 거 벤치마킹도 했고 매일 1일 1포팅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담당자님은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유료 강의나 잘 되는 블로그도 따라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글을 쓰면 문의로 이어지질 않는 거죠. 블로그를 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이더군요. 컨설팅 또는 조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모르고 조언을 하는 건 정답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했고 이에 대한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해줬죠. 혹시 담당자님 글을 쓰실 때 제목을 나중에 작성하시나요? 물어봤죠. 놀라시더라고요. 글을 하나씩 읽어봤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첫 번째가 이 글을 누가 봐야 되는지 명확한 타겟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상외로 많은 블로거분들이 콘텐츠를 발행할 때 제목을 마지막에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글을 쓸 경우에 명확한 타겟이 없어지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키워드에 내용을 끼워 맞춘 형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안양역 가장 유명하고 많이 찾는 땡땡 한의원. 안양역 한의원을 찾아가는 소비자가 이 제목을 보겠지만 벌써부터 매력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냥 한의원 찾는 사람이면 다 봐라 라는 느낌이죠. 하지만 한의원을 검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척추 질환, 목 디스크, 한방 다이어트, 도수 치료, 한약 등 다양할 거예요. 이 중에 누구를 타겟으로 글을 쓸 것인가? 매력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선 정확한 타겟을 먼저 정하고 글을 써야 돼요. 만약에 50대 여성분을 타겟으로 결정을 하고 50대 여성분이 한의원을 많이 방문하는 이유를 키워드로 잡아보죠. 일단 한방 다이어트로 키워드를 잡을게요. 그럼 제목을 정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시로 서울에서도 찾아오는 50대 여성 한방 다이어트 땡땡 한의원, 서울에서 방문하신 50대 여성 한방 다이어트 10kg 감량 후기, 한방 다이어트로 10kg 감량한 50대 여성분 솔직한 인터뷰. 훨씬 클릭하고 싶어지지 않으신가요? 타겟을 50대 여성분, 키워드를 한방 다이어트, 후킹적 요소로 서울에서도 10kg 감량, 키워드가 결정되니 제목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도 타겟이 명확하기 때문에 고객이 듣고 싶은 글쓰기를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키워드와 내용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이 또한 키워드 상위 노출만 관심이 있고 고객이 어떤 의도로 키워드를 검색했는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소비자가 안양역 한의원을 검색하는 이유는 뭘까요? 찾아가기 위해서? 괜찮은 곳을 비교하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키워드는 안양역 한의원인데 블로그 제목을 보니까 귀에서 웅웅 이명 증상 원인은 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네요. 안양역 한의원을 검색한 고객이 이명 원인을 알고 싶어서 안양역 한의원을 검색했을까요?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 안양역 한의원을 개원했다면 안양역 앞에서 전단지를 1000명에게 뿌리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한방 다이어트나 한약을 지어 먹으려고 고민했던 고객에게 한의원이 새로 개원했다고 알리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고객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행위는 우리에게 한의원에 관심도 없는 고객에게 전단지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한방 다이어트 한약에 니즈가 있어 검색을 하는 소비자라는 거죠. 이는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준 1000명 중 1명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블로그를 보고 있는 고객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만큼 네이버를 검색하는 고객 한 명 한 명은 소중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겟과 키워드 이 두 가지를 먼저 결정하고 퀄리티 있는 콘텐츠를 발행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 자영업자, 전문직 모두를 대상으로 이 영상을 찍었다면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설득력은 떨어졌을 거예요. 두 번째, 고객 설득을 5배 올려주는 퍼널 구조.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을 읽고 퍼널의 중요성을 느꼈는데요. 이제 온라인에서 얼마나 광고성으로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 고객 신뢰도는 달라집니다. 신규 환자는 블로그 글 한 개만 보고 한의원을 찾아가기보다 3개에서 4개의 글을 봤을 때 전환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블로그로 돈 버는 퍼널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퍼널이란 쉽게 말해서 온라인에서 환자가 한의원을 방문하기까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처음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검색하고 블로그로 들어옵니다. 다음 첫 글을 보고 이 업체 괜찮다 아니다 판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업체랑 비교도 하겠죠. 첫 글이 괜찮았다면 다음 글도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고객이 보고 싶은 글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글을 정해주자는 겁니다. 설계를 하는 거죠. 그 방법은 블로그 내에서 내부 링크를 통해 다음 글을 볼 수 있게 설계하거나 공지사항에 꼭 읽어야 할 내용을 추가해 놓는 건데요. 이럴 경우 고객은 블로그 안에 체류 시간도 올라가 내원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 등의 모든 플랫폼이 왜 그렇게 좋은 콘텐츠와 체류 시간에 집착하시는지 아시나요? 사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빠져나가는 걸 무엇보다 싫어하기 때문이죠. 네이버면 네이버 안에서 계속 맴돌았으면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로 들어왔을 때 글 한 개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의 진료 과정, 사례, 후기, 원장님 철학 등 블로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글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줌으로써 내원 확률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고객 유형별 이해로 객단가 높이기. 이게 무슨 말이냐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 채널별로 고객 유형이 다르고 이를 매출을 높이는 전략으로 활용하는 건 유료 강의에서도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네이버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의원 마케팅 채널은 플레이스와 브랜드 블로그죠. 그런데 이 두 채널의 고객 유형은 대체적으로 달라요. 브랜드 블로그를 검색해서 읽어보는 고객의 유형은 대체로 깊은 질환이나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도 많이 해보고 비교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자신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원장님이나 한의원을 결정하죠. 반면에 플레이스는 갑자기 통증이 생긴 환자가 주변 지역 한의원을 검색하고 1페이지에서 바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플레이스에서 블로그로 이동하는 다른 케이스의 유형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객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브랜드 블로그를 보고 온 고객의 객단가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깊은 질환, 고민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척추관절 질환이 문제라면, 한약을 지어 먹고 싶다면, 한방 다이어트를 위해 검색을 한다면 검색 후 상위 노출된 블로그 한 개만 보고 찾아가지는 않겠죠. 대부분 확실히 효과를 느낄 만한 곳을 비교하고 선정해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보고 온 고객의 객단가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원장님께서 브랜드 블로그로 효과를 보신 뒤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데요. 환자분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갔고 문의 전화도 많이 달라졌어요. 기존에 가격 얘기하면 왜 그렇게 비싸요로 시작했는데 첫 마디가 달라지니까 우리 직원들이 환자분들을 응대할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환자분들의 퀄리티가 달라졌다? 신기하시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원장님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객단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예를 들어서 A 한의원에서 고객 수가 하루 50명이었고 객단가가 3만원, 하루 매출 150만원이 생겼어요. B 한의원은 고객 수 하루 20명, 객단가 10만원이면 하루 매출 200만원이 생긴 거죠. 즉 고객 수는 B 한의원이 30명이 적지만 객단가 때문에 매출에서는 50만원이 높은 거죠. 이처럼 나의 고객 유형을 분석하고 객단가를 올리는 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브랜드 블로그는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채널이에요. 그래서 백행 브랜딩 마케팅은 플레이스와 브랜드 블로그를 함께 관리하는데요. 두 장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엄청난 시너지와 전략적인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알받기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브랜드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면 플레이스 순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이나 브랜딩을 해야 하는 직종은 브랜드 블로그는 필수입니다. 두 번째, 블로그 글 작성 시 플레이스 지도를 포스팅에 넣어야 플레이스 블로그 리뷰란에 잡히게 돼요. 세 번째, 방문자 리뷰는 방문하는 고객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블로그 리뷰는 체험단이나 브랜드 블로그로 채우시는 게 빠릅니다. 네 번째, 플레이스 기본 정보를 많이 수정하시면 순위 하락의 요인이 돼요. 오늘 총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기반 플랫폼인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는 필수다. 무료로 직접 팔 것이냐, 믿을 만한 대행사를 잘 찾을 것이냐 선택이겠죠. 두 번째, 상위 노출도 중요하지만 고객을 설득하는 블로그를 만들자. 세 번째, 블로그 스토리로 공감, 원장님 철학, 문제 해결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블로그는 누구에게 어디서를 먼저 생각하고 글을 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 퍼널 구조는 고객 설득력을 5배 이상 올려줍니다. 여섯 번째, 고객 유형별 파악과 글쓰기로 객단가를 올려주세요. 솔직히 영상 길이 때문에 한의원 블로그 마케팅 모든 노하우를 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2번, 3번 반복해서 보시고 실행하시면 분명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선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백행 브랜딩 마케팅은 지역별 한 업체만 진행하기 때문에 티오가 없을 경우 무기한 대기 또는 불가능하니 올라오는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주행해보세요. 다음 영상은 고객을 설득하는 블로그는 어떤 구조이며 어떻게 글을 처음에 써야 하는지, 저희는 15개까지 매뉴얼이 있는데요. 병원 블로그 운영 초반 매뉴얼에 대한 영상도 간단하게 기록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백행이었습니다.